이번 달 먼저 투자 매력도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. 지금 현재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투자 매력도가 50 이하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50 이하에 머물러 있죠. 둘 다 그 투자 매력도가 50을 못 넘는 이유는 둘 다 고평가되어 있어서 그래요.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둘 다 약간 버블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. 밸류에이션이. 그래서 버블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꺾이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꺾이면 꺾이는 건데, 아직은 뭐 실적 모멘텀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동성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버블 구간에 들어가 있어도 뭐 당장 꺾이지 않고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, 그래도 이제 투자 매력도로 보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그 하이 상태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50 이하로 내려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나마 지금 기술적 점수가 좋은 편이라서 둘 다 이제 이 정도 점수를 유지한 건데, 만약에 기술적 점수가 추세가 꺾이게 되면 이제 이게 매력도가 확 떨어지거든요. 버블인데다가 추세도 꺾이면 이제 매력도가 거의 한 30 이하로 내려오겠죠.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때라도 사실은 좀 주식을 줄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하나는 비싸질 때마다 조금 차익 실현해가지고 투자 비중을 익스포저라고 그러는데 주식 익스포저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.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는 그냥 투자 비중을 줄이지 않고 보고 있다가 이평선 매매를 하는 거죠. 21선 깨지면 뭐 몇 프로 줄이고 기계적으로 61선 깨지면 뭐 한 80%까지 줄이고 200일선 또 100일선이 깨지면 다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죠. 다시 이평선 뚫으면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근데 주식을 좀 오래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 하는 방식이고, 좀 초보나 뭐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그냥 벼락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은 좀 줄여 나가는 게 낫다.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저희는 한 주식, 자기 자산에 주식을 한다 그러면, 주식이 100이라 그러면 아주 호황일 때 100이라 그러면 한 30 정도? 그러니까 30 정도까지 줄여놓는 거를 권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30 정도면 뭐 나머지 70은 좀 안전한 뭐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걸 좀 갖고 있고 하면 나중에 이제 약세장이 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는 가장 적정한 투자 비중, 주식 투자 비중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보면 한 30% 내외 정도로 보이고요. 저희 펀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주식 비중이 한 30% 정도 유지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좀 안전한 채권이나 이런 쪽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세장에 대비한 포트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채권이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나빠져서 그런 거고요. 기본적으로 장기 채권은 저희가 추천을 잘 안 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만기가 뭐 한 5년 이상, 3년 이상짜리는 이제 중장기 채권이라고 하는데, 그런 것들보다는 채권을 투자할 거면은 단기 채권, 만기 3년 이하 채권을 투자를 하시라. 또는 뭐 좀 만기 1년짜리도 있거든요. 1년짜리 이하도. 예, 소파라든가 뭐 이런 ETF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보면 뭐 미국의 단기금리만큼 배당을 주는데, 그 분배금을 주는데 그런 데 넣어 놓으셔도 되고, 아니면 뭐 3년짜리 VTIP 같은 ETF 같은 경우는 그 물가연동 채권이거든요. 물가연동 국채인데 만기가 짧은 거예요. 3년짜리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황이 오면 장기금리 올라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기준금리 내릴 거 아니에요. 불황이 오면.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격 차익도 얻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주는 배당금, 이게 이자죠. 이자도 연 3에서 5% 가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 수익률이 한 불황이 오면 가격에 의한 차익하고, 그 다음에 이자 수입하고 합치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붙었다 이러면은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. 물가 연동 국채니까.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한 기대 수익률이 한 10% 정도. 그러니까 이 좀 시장이 약세장으로 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한 10% 정도 보이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환차익은 별도고요. 그래서 그 정도가 보이니까
뭐 그 정도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인 거죠. 만약에 인플레가 붙으면은 장기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국채는 가격 하락이 좀 다시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장기 채권은 좀 비중을 최대한 적게 투자를 하시고 단기 채권을 좀 주로 하시는 게, 워런 버핏도 지금 단기 채권 위주로 투자를 해놨잖아요, 대부분을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. 저희 펀드는 한 1대9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채권이 100이라면 장기 채권은 10, 그 다음에 단기 채권이 90,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되었는데,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. 그래서 이렇게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에너지, 골드, 뭐 달러 이렇게 있는데, 에너지는 지금 천연가스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국제유가도 바닥을 친 것 같아요. 이게 오펙이 결국은 감산을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감산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닥을 친 느낌이 들고요. 원래 60불 정도면 바닥이에요. 근데 이 유가가 이제 언제 올라갔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. 트리거가 필요한데, 여러 가지 뭐 지금 정제 마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원자재 쪽에 에너지 말고도 여러 가지 금속류나 뭐 구리 가격도 그렇고, 전반적으로 원자재 ETF들을 보면 요즘에 강하거든요.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, 특히 미국에서 최근에 뭐 원자재 관련한, 에너지 관련한 주식들이 굉장히 강해요.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도 하고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, 최근에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원자재 해가 되지 않을까, 이런 좀 전조전 현상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움직인다고 보는데, 지금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드는 좀 줄이고, 대신 그동안 못 오른 원자재 관련한 펀드들 있잖아요. 또는 ETF나 종합 원자재 ETF도 좋고요. 또는 뭐 원자재 관련된,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제외한, 그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줄이고, 나머지 원자재 관련한 ETF를 좀 사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쪽이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과 채권만 들고 있어서는 사실은 완전한 해지가 되기 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시대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공급망이 뭔가 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시대 때는 주식과 채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, 자산 배분할 때는 주식과 채권, 그 다음에 원자재나 금, 이렇게 골고루 가져가는 게 좋은데, 골드는 지난번 4,000불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, 골드가. 그래서 저희는 한 3,500불 정도, 그 다음에 3,200불, 뭐 이 정도를 이제 조정 폭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, 제가 이렇게 한 달간 흐름을 보니까 금이 잘 안 내려올 것 같아요. 그래서 4,000불 깨지자마자 바로 올라와서 지금 약간 그 기술적으로 삼각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은 가격도 그렇고 약간 분위기가, 와, 이거는 뭐 20-30% 조정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한 10% 조정해서 끝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조정을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흐름 봐서는 뭐 저희가 예측했던 뭐 3,600불이나 뭐 3,200불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고요. 지금 현재 봐서는 그냥 4,000불 저점으로 해서 그냥 기간 조정식으로, 삼각 수렴이라는 게 기간 조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폭을 좁혀가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, 기간 조정을 하는 폼 봐서는 그냥 조정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. 기술적 조정이. 그냥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기간 조정하고 다시 한 5,000불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.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좀 차익 실현하고 이제 원자재 사자하는 거는 그 의견은 계속 드리고 있고요. 이게 가구 안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이제 4,000불까지는 사실은 저평가 구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그 골드 가격이 4,000불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 워낙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르자, 이런 의견이었고, 지금은 이제 4,000불 넘어갔잖아요.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블 구간이거든요. 일종의 이제 고평가 구간이라서 여기서부터는 안전하진 않아요. 사실은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줄여놓고 차익 실을 해놓고 나머지 한 20-30% 가지고 먹자. 여기서 뭐 2만 불을 가든 3만 불을 가든 뭐 5천 불을 가든,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변함없이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. 골드바는 실물은 그대로 홀딩하고, 실물 골드바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정말 해치 차원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거는 이제 계속 홀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골드는 이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.
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원자재 쪽이 투자 매력도가 좀 높은 편이고, 여기가 조금 이제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좀 매력이 있다. 그래서 여기가 워낙 못 올랐잖아요. 원자재 그 펀드나 원자재 ETF들 보면 다 바닥에서 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쪽 자산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졌죠. 왜냐하면 원달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저평가율이 좀 줄었어요. 그래갖고 떨어지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나 뭐 펀더멘탈적으로나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다. 아직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부동산은 뭐 요즘에 그 12구 대책인가요? 그거 내고 나서 계속 뭐 가격이 조금씩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저희가 이렇게 보면 거래가 다 죽었어요. 거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지금 나오는 시세도 호가 시세고요.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, 지금은 관망 상태. 그 다음에 이런 관망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내년 한 봄 지나서 한 여름쯤서부터는 2022년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강남까지 포함해서 이제 2차 하락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,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늦어도 아마 중간 선거, 그러니까 총선, 그러니까 지방선거죠.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밑으로,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,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 고점이 지났다 이런 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.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큰 방향이고요. 이제는 뭐 집을 막 여러 채 투자해가지고 버는 시대, 지금까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. 물론 지금도 이제 잘 찾으면 뭐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, 누구나 다 그냥 사서 묻어두면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. 이제 선수의 영역이라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강남도 마찬가지고요. 그 대신 이제 강남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은 뭐 좀 차별화돼서 이제 최근에 한 2년, 2, 3년 동안 많이 올랐지만,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결국은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, 저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습니다.